300만 원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 은퇴 후 무너진 전직 경찰의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까지 경찰로 일하다가 이제 막 은퇴한 흔히 말하는 전직 공무원이에요. 사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믿었던 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꽤 커 보이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여기저기서 갑작스레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빠듯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주변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1. 기대와 현실의 간극. 사실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편하게 살겠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3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 한창 현역일 때는 부모님 따로 모실 일 없지, 아이들도 결혼했지, 노부모 요양비나 별도 부담도 없으니 이 정도면 생활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한두 달 살아보니 생각지 못한 구멍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의료비가 확 늘었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레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 등 예전엔 젊다고 무시했던 질환들이 슬슬 찾아옵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니 그 비용이 은근히 쌓이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자동차 보험료나 여러 보험 관련 비용도 덩달아 뛰고요. 게다가 원래는 안 들던 실손보험도 고민하게 되면서 지출이 커지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예전만큼 절약한다고 해도 장 보러 가면 한 번에 몇만 원씩은 우습게 나가고 가스비 전기료도 예전보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저런 모임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경조사비나 친목비도 들어가요. 결국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 중에서 생각보다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내 주변에서 직접 본 3가지 사례.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만난 선후배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힘든 분도 있고 나름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3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1박 형사의 가족 부양 문제. 제 바로 윗선배였던 박 형사는 67세에 은퇴했어요. 저보다 몇 살 많긴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으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죠. 그런데 이분은 자녀가 늦게 생겨서 큰아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에요. 물론 공무원 연금은 저보다 좀 더 많이 받지만 애들을 아직 키우는 입장이라 학원비, 등록금, 용돈 이런 게 장난이 아니죠. 더구나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 비용 일부를 매달 지원하고 있대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연금이 350만 원 정도 되는데도 통장 잔고가 매달 바닥을 기는 수준이라더라고요. 말이 350이지 교육비와 요양비를 메우다 보면 쓸 돈이 턱없이 모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 은퇴했음에도 알바 비슷하게 경비직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박 형사는 늘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일하게 될 줄 몰랐어. 연금이면 편히 쉴 줄 알았는데 말이야 라며 한탄하곤 해요. 이 김경감의 의료비 폭탄. 또 다른 선배 김경감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분은 저보다 체격이 크고 술도 좋아하셨는데 퇴직 직후에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았어요. 현역 때는 바쁘다고 자기 건강을 잘 돌보지 못했대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식습관도 불규칙하다 보니 일찍부터 당뇨 전 단계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방치했던 거죠.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에 당뇨까지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래요. 연금은 한 32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약값만 해도 월 몇만 원이 훌쩍 나가고 합병증 치료 같은 것까지 고려하면 병원비가 엄청나요. 또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차를 몰고 다니시기 부담스러우니 대중교통이나 택시비가 추가로 들기도 하고요. 의료비에 자동차 유지비, 공과금 등등 나가고 나면 정말 손에 남는 게 없네. 내가 이렇게까지 돈 걱정을 할 줄이야 라고 한숨을 쉬시죠. 3. 최 팀장의 은퇴 후 우울감과 예기치 못한 지출. 세 번째 사례는 저와 동갑인 최 팀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정말 활발하고 경찰서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몇 달 뒤부터 우울증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게 사라지고 함께 뛰어다니던 동료들도 없이 갑자기 혼자 지내다 보니 허탈감이 엄청났나 봅니다. 처음엔 에이 내가 왜 우울증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잦아졌대요.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면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는데 이 비용도 은근히 커요. 정신과 상담, 약값, 또 우울증 때문에 운동치료나 취미활동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게 비용이 들죠. 이분은 또 집에서만 지내면 더 우울해질까봐 주말마다 가까운 여행이라도 가려고 노력하는데 교통비나 숙박비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치는 상황이 되니 연금이 들어와도 계속 빠듯하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3.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여기까지 제 경험이나 주변 사례를 보셨다면 에이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다른 직장인들보다 나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라 여겼던 수입도 은퇴 후에는 각종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빠듯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의료비 대비 지금부터 시작하기.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되도록이면 실손보험이나 추가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를 일찍 시작하면 좋습니다. 현역 때 바빠서 못했던 건강검진도 꾸준히 챙기시고요. 가족 상황을 미리 점검하기. 은퇴 시점에 자녀 학자금, 결혼 자금, 부모님 요양비 등의 변수가 얼마만큼 발생할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우리 애들은 자립했겠지라고 섣불리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원금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은퇴 전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업이나 재취업을 고려하기. 막상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건 많아도 체력도 떨어지고 여건도 녹록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면 무료함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럴 바엔 가벼운 알바나 시간제 일자리 혹은 봉사활동이나 취미를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해두면 의외로 노후에도 재미있게 일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인정하기. 젊었을 때처럼 외식을 자주 하거나 고가의 취미 활동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울해질 때일수록 돈을 탕탕 쓰게 되면 당장은 기분이 좋아져도 이후에 더 큰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취미를 찾되 소소하게 지출하는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직후에 우울해진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집 안에만 틀어박히지 말고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지속해서 유지해 보세요. 등산 모임, 지역사회 자원봉사, 취미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분들과 사소한 얘기라도 나누면 우울감이 꽤 줄어듭니다. 4.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저 역시 은퇴 전에는 그래도 연금 300이면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충격도 받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돈에 쪼들려야 하나 서러움도 밀려왔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부터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동안은 직장 일에 시달려서 정작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운동도 하고 무리 안 되는 선에서 마을회관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혹시 아직 은퇴 전이신 분이라면 미리 내가 은퇴하면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고 싶나? 부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수입원이 추가로 가능한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난 공무원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혹은 내 퇴직금이면 여유롭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막상 닥쳤을 때 마음고생이 심해질 수 있어요. 5. 맺은 말. 정말이지, 이 나이에 이렇게 생활 고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직 뇌가 멀쩡히 돌아갈 때 뭔가라도 해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해요. 인생 뭐 있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걷는 거죠. 연금 300만 원이든 350만 원이든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조금 더 행복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은퇴 후의 현실에 부딪혀서 당황하시는 분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글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요.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훨씬 풍요롭게 노년을 보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조금 더 현명하게 은퇴를 맞이하고 그 이후의 삶도 즐겁게 꾸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긴 어렵더라도 한 발자국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요. 은퇴 후의 삶 같이 잘 버텨봅시다. 감사합니다.